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주유소 다니실 때 리터당 얼마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비산유국은 기름값의 경제가 죽고 살죠. 그런 의미에서 1983년은 50 정권으로서는 운이 좋은 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2월 달에 기름값이 16%, 4월 달에 다시 5% 가까이 인하됩니다. 지금 같으면 꿈 같은 일 아닙니까? 당연히 경제는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타게 되죠. 그 즈음 전두환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합니다. 카카, 부르셨습니까? 83년 6월 중순 어느 날 노신영 안기부장이 청와대로 불려왔다. 당시 그는 노태우 장세동과 함께 다음 정권의 후계로 분류되고 있었다. 노 부장, 상공부 장관 했던 서석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뛰어난 경제 전략가죠. 특히 김재익, 강경식이 이상주의자인 반면에 서석준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친구로 합니다. 그 친구 정도면은 김준성 후임으로 괜찮단 말이죠.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서석준을 새로운 경제팀장으로 올려놓는다는 건 곧 김재익 경제수석을... 그렇다고 김재익을 날려버린다는 건 아니요. 그동안 우리 김 주석이 안정화 정책을 이끌어오면서 물건 아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연이어 터진 대형 경제 사건 때마다 안정화 정책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젠 그 효과가 좀... 그렇죠. 김재익, 강경식 라인을 강력하게 견제시키면서 서로 융합시키면 효과가 있을 거야. 그 서석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해외 체류 중입니다.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 초청으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흔네 살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서석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고시에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 만 15년 만인 1977년 기획원 차관까지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다. 특히 기획원 재직 당시 강경식과 김재익은 그의 밑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1980년부터 82년 5월까지는 상공부 장관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손님, 책 좀 어지간히 파지 그래. 머리 빠진다고 머리 빠져. 아이고, 석순이. 그래, 제 얘기 잘 썼지? 공무원이 뭐 그렇지 뭐. 하와이에서는 어땠어? 아이고, 도서관에서 책이나 보고 소일했더니 배만 나왔어.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 다 알아, 이 사람아. 두 사람은 대학 동기동창생으로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란히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간 수재들이었다. 그러나 둘은 달랐다. 김재익이 이상주의의 바탕을 둔 개혁론자였다면 서석준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다. 친구였지만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였고 전혀 다른 경제이론을 가진 상하급자 관계였다. 앞으로 부총리님으로 모셔야 할 텐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던 것 좀 털어놔봐. 어휴, 이 친구 보게. 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말하네. 귀신을 속여도 우리 서로는 못 속이잖아. 우선 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말이야. 손질 좀 해야겠어. 어떤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이유는? 지금의 경제개발 계획은
81년도에 짜서 82년도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잖아. 그런데 당초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잖아. 물론 달라졌지. 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도 될 텐데.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 당초 계획 작성에 기초가 됐던 자료들이 지금도 의미가 있나? 국제 유가, 세계 교역량,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달라졌어.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앞당겨 달성되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서석준 부총리하고 김재익 경제수석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둘 다 수재형이었고 걸어온 길도 비슷했습니다만은 국가 정책을 보는 생각은 서로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경쟁자 삼아서 함께 일을 해주었더라면 국익을 위해서라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한국은 현재 고도 성장의 지속, 물가 안정,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중화학 부문 수출 신장이 경공업에 비해 2배로 늘어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관한 낙관론의 또 다른 중요한 논거는 국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과 자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3년 10월) 초 경제수석 비서관 김재익은 홍콩 경영자협회에서 연설을 했다.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국내외 경제 전문가와 언론 앞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연설을 했고 최고의 평을 받았던 김재익. 그 자리는 그의 마지막 공식 연설이 되고 말았다. 준비는 다 되었네? 남조선 대통령의 아웅산 묘지 참배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은 정확하고만 기래. 현재 경비 상태는? 특별히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좋아, 가자! 대통령 전두환을 비롯한 5공화국 내각이 버마에 도착하기 이틀 전인 10월 6일 밤, 북한 국적의 동건 애국호에서 내린 5명이 버마 본토로 잠입했다. 시간이 없어. 서두르라. 됐습니다. 요거이 원격 조종 장치입니다. 방향은 잘 잡은 거이래? 내래 남조선 대통령이 설 자리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각하, 동남아 순방 관련해서 긴급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북한 괴선박이 버마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뭐라고? 북한 선박이? 저희 안기부가 파악한 첩보에 의하면 어젯밤에 랑군 앞바다 시리암 섬에 북한 선박 한 척이 입항했다고 합니다. 북한 뭐야? 갑자기 왜 간 거야? 북한이 4년 전부터 그 섬에서 주석 재련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자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버마 당국이 입항을 허가했답니다. 그럼 뭐 별 문제 없지 않나? 그런데 밤에 소형 보트가 그 섬까지 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본토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노부장, 그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단정할 무슨 근거라도 있어? 추측이 그렇습니다만 버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보다는 북한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노부장, 그거 노파심이야. 응?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있는데 설마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겠나? 여보, 아이고 아직 멀었어? 대충 넣어요. 범하는 지금 한여름이에요. 땀도 많이 흘릴 거고 비도 많이 올 텐데 속옷도 충분해야죠. 애미야, 아, 예. 이것도 넣어줘라. 어머, 뭐예요, 어머니? 손수건이야. 어제 죄다 빨아서 다려놨다. 아이고 힘드신데 뭘 다림질까지 하셨어요. 대통령 모시고 외국까지 가는데 깨끗하게 가야지. 아이고 외국 한두 번 나가나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여보. 왜? 잠깐만요. 응? 아유, 양복깃이 왜 이렇게 접혔어요? 이거 됐어요. 여기 가면서 손 봐도 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이 버마에 도착한 건 10월 8일, 아웅산 묘소 참배 전날이었다.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재익 경제수석은 이냐레이크 호텔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이냐레이크 호텔을 출발한 수행원들은 아웅산 묘지에 도착하자마자 서석준 부총리를 필두로 도열했다. 각하께서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버마가 외국 국가 원수 영접에 서두른 것 같습니다. 영접을 맡은 버마 외상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영빈관 출발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외국 국가 원수 영접이 이래서야? 아무래도 군부가 통치하는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국가 간 공식 일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요?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 한국이 아직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을 때 이미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버마. 쌀이 많이 나는 나라였고 축구를 잘해서 아시아를 호령하던 나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옛날 얘기였다. 군부 독재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어딘가 모르게 국가 시스템 곳곳에서 부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 또한 그런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강요들이 한 장소에서 그런 변을 당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그 사건은 우리 경제계의 핵심 인물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